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김소연입니다. 소연쌤과 함께 우리 이번 시간에도 중학도형의 빈틈 채워갈 거고요. 우리 갑툭튀에서는 이 27번째 씀이지만 우리 중학도형은 19씀부터 시작했으니 지금 몇 번째죠? 네, 한 8, 9번째 되나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삼각형의 대표적인 세 개의 심, 3심이죠. 무게중심, 내심, 외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5, 5심 하면서 여러 방심, 수심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단순화됐고 사실 이런 내용들 몰라도 현 교육과정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무게중심부터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질이 무엇인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까지 문제에서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우리 고교 수능 모평 또는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활용까지 정리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선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요. 우리 3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3심에서 하는 정의들은 굉장히 예쁘게 발견된 수학적인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삼각형 ABC에서 각각의 꼭지점에서 선분들을 그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으면 이 세 개의 교점이 세 개의 선분이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나요? 아니죠.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근데 되게 특수하게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에서 선분을 그릴 건데 어떤 경우는 이 세 개의 선분이 딱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무게중심인 경우, 그 다음에는 내심, 외심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별하게 정의하고 성질을 탐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각 세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그은 선분들이 한 개의 교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만나는 경우가 도대체 뭘까? 자, 그 첫 번째가 중선의 교점입니다. 삼각형에서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삼각형의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런 선분을 중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선은 그럼 3개가 있겠죠? 왜? 꼭지점이 3개 있으니까. 자, 점 B에서 중선을 그리려면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찾아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점 C에서 중선을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선분 AB의 중점을 찾아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하나의 교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정의가 무엇이냐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 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G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나타내거든요. 그래비티의 G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게중심이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 ABC 모양의 나무판 또는 철판 또는 쟁반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선생님의 예쁜 이 손으로 얘를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이 검지를 가지고 얘를 들어본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지점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되냐? 바로 이 무게중심 지점에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갖다 대고 들면 얘가 평형을 이루고 무게중심을 잡아서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외나무 다리 이렇게 건널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게중심 잘 잡아봐. 평형을 이루면서 가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 있고 G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보통 나타내는데 어떤 성질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냐면 2대 1이죠. 그 2대 1이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삼각형 A와 그리고 그 A를 지나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무게중심 G는 점 A에서 출발한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이 중선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선, 즉 점 B에서 출발한 G를 지나는 중선에 대해서도 2대 1로 내분하고 마찬가지로 점 C에서 출발한 이 중선에 대해서도 나왔죠? 수전증? 여기서도 2대 1로 이렇게 내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2대 1로 내분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보이시오 정도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왼쪽 그림에서 봐보게 되면 이 각각의 점들은 중선의 교점이니까 L, M, N. 얘네들은 다 각 변의 중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N과 M을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그럼 AB의 중점 M, N. 그 다음에 AC의 중점 M. 요렇게 있죠. 자, 그리고 무게중심이 여기 이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N과 M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주어진 이 NM은 누구의 평행해요? 그렇지, BC의 평행해. 왜? 1대2. 1대2. 아, 공통각 무슨 닮음? SAS 닮음. 닮음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동의각이 같아? 그럼 뭐라고? 병행. 그래서 NM과 BC가 평행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NM과 BC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평행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 다음 할 수 있냐면 이 각 동의각끼리 같고 요 각끼리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렇게 B와 N을 연결을 해보고 또 N과 C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냐면 막곡지각으로 같고 아까 평행하다고 했으니 주어진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닮음이 돼요? AA 닮음이 돼요. 어느 삼각형이? 삼각형 NMG와 CBG가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럼 닮음비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 1대2. 요거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1대2가 됩니다. 1대2. 자, 그럼 이제 우리 닮음비가 1대2라는 걸 알았으니 여기도 1대2. 그래서 1대2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나온 변도 대응하는 닮음비가 1대2. 그래서 무엇이다? 아, 그래서 여기 보이는 MG 대 GB는 1대2구나. 거꾸로 GB 대 MG는 2대1이구나. 그래서 중선의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무게중심까지 2대1.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무게중심까지 2대1.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무게중심까지 2대1.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성질도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그 2대1로 인해서 넓이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삼각형 ABC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게중심 딱 찍으면 주어진 이 길이가 2대1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2, 1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를 좀 지우고 BG 그리고 GC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해 볼까요? 그럼 지금 삼각형이 3개가 생겼죠? ABG 그리고 삼각형 ABG ABG 그리고 삼각형 BCG 그리고 삼각형 ACG. 자, 근데 이 삼각형들은 모두 합동일까요? 아닐까요? 합동이 아니겠죠. 뭐만 달라도 돼? 그렇지. 세 변 중에서 뭐 A, B의 길이, B, C의 길이, A, C의 길이 이런 것만 달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양한 삼각형들을 만들 수 있고 합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합동은 아닌데 어떤 공통점들이 이 삼각형 사이에 있냐면요.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AG를 연장하면 중선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중선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등적 변형에서 배운 것에 의해서 삼각형 AB 요 점을 M이라고 할까요? ABM과 그리고 삼각형 AMC의 넓이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죠? 삼각형 ABM의 넓이랑 삼각형 AM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반으로서 같아요. 이걸 먼저 0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넓이가 같아. 자, 넓이가 같은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2대1이기 때문에 삼각형 ABG의 넓이는
삼각형 ABM의 넓이의 3분의 2가 돼요. 자, 삼각형 ABG의 넓이는 삼각형 ABM의 넓이의 3분의 2가 돼요. 근데 삼각형 ABM의 넓이는 뭐라 그랬지? 그렇지, 2분의 1 삼각형 ABC였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얼마? 그렇지, 3분의 1 삼각형 ABC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색칠을 해보게 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 삼각형 ABC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삼각형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자, 얘들아 다시 봐보자. 여기서 우리가 이번엔 이 밑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게 되면 아까 있었던 삼각형 ABM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겠어요? 2대 1이니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삼각형 ABM의 넓이는 얼마? 전체의 반, 2분의 1 삼각형 ABC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3분의 1이 돼 있으니까 전체 삼각형 ABC에 대해서 6분의 1만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누구? ABC의 넓이에 대해서 6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도 전체의 6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 삼각형, 즉 BCG, 이 삼각형은 6분의 1 삼각형 ABC를 두 번 더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3분의 1 삼각형 ABC 넓이랑 똑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전체의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 각각 ABG, BCG, ACG는 전체의 3분의 1이 되는구나. 저리 가고 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알아낸 건 뭐야? 이 중선위에서 갈린 얘는 또 전체의 6분의 1, 이것도 전체의 6분의 1, 그리고 여기서 중점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전체의 6분의 1, 전체의 6분의 1, 이것도 중점과 연결하게 되면 전체 6분의 1, 전체 6분의 1,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성질도 적어보게 되면 삼각형, 이 점이 M이에요. BMG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의 6분의 1이고 그것은 다 나머지 삼각형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다. 누구? 삼각형 GMC,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L이라고 해보면 삼각형 GCL, 삼각형 GLA, 삼각형, 자, 이 점을 우리가 LM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NG, 또 누구? 삼각형 A가 아니라 GNP. 자, 얘네들 전부 다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 관계를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좌표를 이용한 무게중심의 표현. 자, 이건 중학도용은 아니지만 우리 해석 디어를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지만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좌표가 주어질 때 얘는 x1, y1, B의 좌표는 x2, y2, C의 좌표는 x3, y3. 발음 괜찮죠? 네. 자, 떨렸어. 자, 여기에 만약에 좌표 평면처럼 느낌을 주기 위해서 x, y 좌표축을 추가를 했고요. 자,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면 된다? 세 개의 좌표의 평균, 산술평균 구하면 돼. 자, 산술평균 뭐예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3으로 나누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또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구할 수 있냐?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A와 G의 연장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하면 이건 중선이 되니까 교점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M이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 M이라는 건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1대1로 내분 또는 중점이기 때문에 좌표의 평균이 돼요. 그래서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M과 A라는 점에 대해서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잖아요.
그러면 내분점 이용하는 또 공식을 이용하면 자 2대 1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G라는 점은 A가 x1, y1, B가 아니라 M이죠. M이라는 점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다라고 하면 분모가 뭐가 되죠? 2 더하기 1. 분자가 어떻게 되죠? 크로스해서 곱해주죠? 자, x좌표끼리 크로스해서 곱하면 자, 2를 곱하니까 분모의 2가 약분이 돼서 x2 더하기 x3. 그다음 이렇게 곱하게 되면 x1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자, 이번에는 y좌표끼리 해볼게요.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크로스하면 2가 약분돼서 y2 더하기 y3. 그다음 이렇게 해서 곱하면 y1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분모 2 더하기 1. 그걸 정리한 게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좌표 공식이다. 3분의 x좌표의 합, 3분의 y좌표의 합.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그 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 약간의 여담인데 선생님이 만든 책을 지금 사실 거의 그대로 우리 진짜 아낌없이 주는 소연쌤이 돼서 우리 제자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바로 가볼게요. 그래도 복습이 중요하니 우리 제자들 열심히 강의 듣고 나서 문제 열심히 풀어볼 때는 책에 있는 문제를 답지와 답지를 보지 않고 강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책이 없는 제자들은 문제를 이렇게 정지해서 띄워놓고 백지에라도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직선 AG가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BD라는 선분의 길이는 뭐예요? 자, BD라고 할 때 D라는 건 바로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분과의 교점이었으니까 중선이 돼서 D가 중점이 되죠. 그래서 BD는 전체의 반인 10. 자, 그 다음 AG 봐볼게요. AG는 전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니까 AG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15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5 곱하기 2니까 1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봐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일 때 여기에 색칠된 GD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주어진 이 삼각형은 전체 몇 분의 몇이었지? 전체 삼각형 ABC의 6분의 1이었단 말이죠. 근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이니까 얼마? 6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약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게 마음속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그 과정을 이 문제를 통해서든 아까 개념 유도를 통해서든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학습자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무게중심으로 인해 생기는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해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도해본다. 자, 봐봐. 주어진 점 D가 중점이니까 전체 넓이를 밑변의 길이비로 반반 해줬으니까 전체의 반 2분의 1, 전체의 반 2분의 1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2대 1이니까 요만큼은 밑에 있던 2분의 1의 3분의 2 요만큼은 밑에 있던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던 2분의 1의 3분의 1 그래서 전체 6분의 1이고 얘는 전체 3분의 1이구나 요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유도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라도 얘들아 바로 유도해야 돼. 딱 공식이 마음에 안 와닿으면 왼쪽도 해볼까? 그래, 이게 전체의 반. 이건 전체의 2분의 1인데 전체의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2대 1로 내분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건 전체의 몇 분의면 2분의 1이었던 것의 3분의 2. 요거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었던 것의 3분의 1. 그래서 전체 6분의 1이구나. 전체 3분의 1이구나. 되셨죠? 그 다음 만약에 이걸 또 이렇게 중점과 연결하게 되면 이것의 반이니까 3분의 1의 반, 그럼 6분의 1. 이것도 3분의 1의 반, 6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찝찝할 때마다 유도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18번 봐볼게요. 자, 우리 기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실 여기 연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뭐 옛날에 한 번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매년 나오는, 거의 자주 나오는 문제가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출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은 뭐 수원, 수투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간접 범위로도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다. 요거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양수 m과 p에 대해서 n과 p가 도대체 뭐야? p에 대해서 주어진 곡선 C와 뭐 곡선 C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중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A, 곡선의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A, 직선 X는 마이너스 P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이렇게 C라고 하자.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점 P, 0일 때, 무게중심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니까 A, B, C 요 내부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쯤에 우리가 점 P, 0을 무게중심 G라고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직선과 교점의 좌표를 D라고 하면 B도 X축 위에 있고 무게중심도 X축 위에 있고 D도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무게중심이 내분하는 거냐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를 P, 0이라고 했는데 지금 BG의 길이가 얼마? 이만큼이 P, 이만큼이 P니까 2P거든요? 그러면 GD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P가 되겠지. 끝난 거 아니야? 왜? 주어진 원점으로부터 D까지의 거리는 P 더하기 P 해서 2P인데 그게 D의 좌표가 X절편인 4,0이니까 2P는 4가 돼서 P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출문제에서 무게중심은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 무게중심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도 크게 두 가지 관점을 했잖아. 중학도형의 관점에서 넓이랑 길이비 이용한 거, 그리고 고1 개념으로서 좌표 구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좌표 구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우리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었잖아. 2대 1만 가지고 문제 풀었잖아. 중선에 대한 관점, 그리고 2대 1에 대한 관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진짜 간결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러려면 중학도형의 관점에서 기출을 바라보는 또는 기출을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선생님이 이 교재에 넣어놓은 기출문제 실전에서 확인하기를 통해서 좀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남은 심, 3심 중에 샤프심도 아닌 3심 중에 남은 두 개, 내심, 외심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 외심 먼저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외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이제 변천하면서 내심, 외심을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또 교과서마다 달라지다가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가 돼요. 자,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 자, 외심의 정의는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의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성질들을 유도하는 건 굉장히 쉽게 돼요. 왜?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 외접원의 중심 O로부터 B까지, A까지, C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반지름으로서 다 같아지게 되면서 지금 뭐가 생겨요?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생겨. 물론 이게 다 같다라고는 안 했어요. 이각과 이각 길이는 같을 수 있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이각과 이각 길이는 같을 수 있지만 주어진 X랑 동그라미가 같은지는 몰라요. 같은지 모르기 때문에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동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삼각형처럼 내 합동이다라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3개 생기고 이등변 삼각형이 3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중심에서 각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서 뭐가 돼요? 그렇지, 중점이 돼요. 중점이 되기 때문에 BM과 MC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이등변 삼각형 A, O, C에서 O에서 AC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건 중점이 되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게 돼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어디? A, B의 중점을 찾아서 O랑 연결해도 이등변 삼각형의 중선이자 수선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엔 이렇게 외심을 정의했거든요. BC의 수직 이등분선, AC의 수직 이등분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신기하게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네. 즉,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심을 정의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뭔가 어렵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무엇을 보통 정의로 받아들이고 외심의 정의를 외접원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정의로 받아들이고 이 동그라미 2번을 성질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 성질 1번과 2번은 그대로 너무 쉽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주어진 이 외심과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하면서 3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3개의 각이 나왔어요. 동그라미, X, 세모. 자, 동그라미라는 각과 X라는 각과 세모라는 각을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전체의 반인 90도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30도고 얘가 20도고 그러면 세모가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야? 30 더하기 20 더하기 세모가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세모는 40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각과 같은 기하적인 내용은 수원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하적인 성질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외심의 정의와 성질까지 해봤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약간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3개 그리든 2개 그리든 같은 무게중심이거든요. 그래서 2개의 중선만 그려도 지금 갑자기 가쁜 무게중심 얘기예요.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서 2개의 중선만 그려도 이 교점을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물론 그걸 3개 그려도 다 같은 점에서 만나지. 근데 그거는 외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것도 외심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 ABC에서 각 변에 중선이면서 수선이 되는 거, 각 변에 중선이면서 수선이 되는 거, 각 변에 중선이면서 수선이 되는 게 한 개의 교점에서 만나고 이게 외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3개의 선분일 필요가 없다. 몇 개? 하나의 수직이등분선, 두 번째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이게 외심이에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외심이에요 라고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찾고 나면 뭐 할 수 있다? 이거 이등변 삼각형, 이거 이등변 삼각형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각이 같다, 각이 같다, 각이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외심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외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 확장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3개의 점이 주어지면 이 3개의 점이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까 없을까? 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있을 거고 그 삼각형의 외심은 늘 존재하므로 그 외심을 중심으로 갖는 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세 점을 찍어도 그게 동일 직선상에 있지만 않은 세 점이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은 무엇? 그 삼각형의 외접원으로 늘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하나의 점이 아니라 동일 직선상에 어느 세 점도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네 점이 주어지면 이 네 점을 지나는 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없을 수 있다. 뭐 대충 이거 외접은 있겠죠? 유일하죠? 또 그 다음에 요거 지나는 삼각형의 외접은 있겠죠? 그거 유일하죠? 걔네 둘이 일치해야만 외접원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핑키색 원이랑 파란색 원이랑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러면 불일치하다는 얘기는 이 네 개의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늘 없어요? 있을 수 있지. 왜? 원 위에 네 개 점 잡으면 있잖아. 자, 이처럼 네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외접원이고 그것은 우리 다음 단원인 사각형 단원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외심 관련 문제 하나만 보고 가볼게요. 자, 아래 그림에서 점 O가 삼각형 ABC 외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외심이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왜? 외접원의 중심, 외심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러면 반지름으로서 모두 같으니까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 표시인데 갑자기 사람 올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0도,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15도,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자, 사실 이 다음 단계부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 아까 했었던 거 40도, 15도,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한 건 몇 도? 90도. 40도, 15도, 그 다음 알파 더하면 90도. 그래서 알파는 얼마냐면 90도 빼기 55도니까 35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고 나면 여기가 35도, 여기가 35도니까 합은 70도이고요. 70도를 180도에서 빼면 얼마? 그렇지, x는 11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뒤에 사각형 단원 뒤에 있는 원과 관련된 성질에서 중심각, 원주각 이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호 AC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는 2대1이죠. 중심각 대 원주각의 크기는 2대1.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지금 얼마? 55도니까 그것의 2배를 해주면 중심각 x의 크기 110도 나온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외심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요각이 20도거든요. 교재에는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캡처를 하면서 뭐 PDF 뜬 다음 캡처를 하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자, 여기가 20도, 여기는 35도. 자, 그리고 X, 요거 합친 게 몇 도? 그렇지, 90도. 그래서 55도 더하기 X가 90도니까 X는 얼마? 35도.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심 다시 정리하고 밑에 문제 여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심으로 올라가 보자. 자, 삼각형의 3심중 마지막인 내심은 자, 이것도 인테리어라는 느낌이잖아요. 인테리어 포인트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내심이라는 건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내심은 늘 존재한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그렸어요. 각각의 점에서 이런 식으로 내접하고 있죠. 그 내접원의 중심을 이렇게 I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우리가 방금 알아놨잖아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내접원은 늘 존재하는데 그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구나. 자, 그럼 이제 성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성질은 이게 내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접점과 연결하게 되면 수직, 접점과 연결하게 되면 수직,
접점과 연결하게 되면 수직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같다 같다 같다. 무엇으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r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각 꼭지점에서 꼭지점 A, B, C에서 대변에 이르는 거리가 대변이라고 하면 웃기죠? 내심에서지? 내심 I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다. 에서 각 변에까지 거리가 반지름 R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주어진 두 번째 성질은 내심은 좀 더 성질이 많아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점 B와 내저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점 B에서 내저번의 접선을 그은 게 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접선을 그린 게 BA와 BC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리면 늘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거 왜 같았지?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어딘가에서 증명했는데 여기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지금 수직이고요. 그 다음 이거 반지름의 길이라서 같고요. B와 이 I라는 중심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거 공통변으로서 같아요. 즉 R, H, S 합동이 됩니다. RHS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변, 이변과 이변끼리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밖에 한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실을 이 삼각형에 3번 적용할 수 있겠죠. 왜? 원밖에 한 점이 A, B, C로 3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그리고 점 A에서 그은 접선 하나, 둘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리고 원밖에 한 점 C에서 그은 접선 얘랑 얘랑 서로 어떻다? 같다. 요거는 요렇게 같다. 요렇게 다 각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바로 요런 성질들을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이를 알파, 이 길이를 베타, 이 길이를 감마라고 하면 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알파가 몇 개? 2개. 베타가 몇 개? 2개. 감마가 몇 개? 2개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도 삼각형이 내심과 각 꼭지점 A, B, C를 이용하면 삼각형이 3개 만들어지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셋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보면 우리 아까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이용해서 중심과 연결하면 이 삼각형 합동이었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대응하는 각으로 같겠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내저번의 정의는 사실 지금 얘기하는 동그라미 3번으로 얘기하고 이건 내심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 각, ABC 세 각의 2등 분선의 교점이 성질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은 이 3번의 성질을 예전엔 정의로 썼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심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 B의 각의 2등분, 각 A의 각의 2등분, 각 C의 각의 2등분. 한 점에서 만나네? 신기하다. 이게 내저번의 중심.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저번을 그리게 되면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으로서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과 관련된 성질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라는 각과 요거, 세모라는 각과 별표라는 각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전체의 내각의 반인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저번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 성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넓이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두 변과
두 변의 길이 곱 사인 세타 뭐 이런 거 우리 앞에서 정리를 한바탕 했는데 내심이 되면 내심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세 변의 길이와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 지금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문자를 주겠습니다. A에 마주보는 대변의 이 길이가 A, B라는 점, 바로 왼쪽에 있죠? B에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를 스몰 b, C가 여기 있죠?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를 스몰 c, 이렇게 우리가 두게 되면 삼각형 ABC는 지금 내심에 의해서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졌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A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B 곱하기 R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1 B 곱하기 R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R이라는 공통인수로 묶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즉 삼각형 ABC가 주어지게 되고 각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R을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 세 변의 길이 합 곱하기 반지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네저번의 반지름 길이 뭐야? 요걸 구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넓이가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고 A와 B가 주어져서 모르는 C를 구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되셨으면 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의와 성질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눈으로 화면을 보면 아 뭐 그지 저거였지 아 맞아 술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강의 끝난 순간 술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지에 복기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다시 기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재 문제 또는 교재 정의에 다시 풀어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연습장에 해보시던가 문제까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쭉 문제 풀어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각 같은 각이었고요. 이 각 같은 각이었고요. 이 각 같은 각이었어요.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 20도 더하기 x 더하기 90도는 전체의 반이야. 요걸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죠? 이게 전체의 반. 따라서 x는 90도 빼기 50도인 40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옆에 동그라미 2번 봐볼게요.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이 각 같아. 이제 이런 거는 연습으로 하면서 바로 하시면 되고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x랑 20도랑 요거랑 더하면 전체의 뭐야? 반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여기 써볼게요. 이 각이 x고 여기가 110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x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지금 여기가 110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각을 20도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0도 더하기 110도가 얼마야? 그렇지. 이게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50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봐볼게요. 자, 아래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세점 D, E, F는 접점일 때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내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다 써야 되겠지. 자, 이 길이가 4, 이 길이는 얼마? 8. 왜냐면 둘이 같고 원밖에 한 점에 그은 접선으로서 둘이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BC의 길이는 4 더하기 8이니까 얼마? 1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괄호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접원 O가 삼각형 ABC의 각변과 세점 PQR에서 접하고 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자, 아까 우리 얘기했지. 둘레의 길이는 같다 같다 쓰면 되는데 사실 바로 만든 공식이 그대로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유도해 보게 되면 원밖에 한 점 B에서 그은 접점까지 거리 같으니까 여기는 7, 원밖에 한 점 C에서 그은 접점까지 거리는 같으니까 이 길이는 5, 이 길이는 5, 원밖에 한 점 A에서 그은 접점까지 거리는 같으니까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3. 그래서 둘레 길이를 구하면 7이 2개고 3이 2개고 5가 2개니까 2배를 해주면 15의 2배인 30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삼각형 ABC의 내심이 요 점 I일 때 넓이를 구하시오 나와 있죠. 자, 내심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이 길이 전부 다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로서 다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분할을 할 건데 이 삼각형은 2분의 1 15 곱하기 4, 얘는 13 곱하기 4, 얘는 14 곱하기 4. 그걸 우리가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한마디로 반지름 4 곱하기 15 더하기 13 더하기 14 요걸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2 곱하기 28 더하기 14니까 얼마? 42가 돼서 답은 84.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6번 봐볼까요? 자, 아래 그림에서 처음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내심. 자, 그리고 세 점 D, E, F는 접점일 때, 얘네들은 접점.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시오. 자, R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였죠. R이 들어있는 공식을 찾으면 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공식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이 등식에 넣으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얼마예요? 지금 이 각이 직각이니까 높이가 5라고 주어진 거고 밑변의 길이가 10인 거죠. 대입해보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변의 길이 합 A는 얼마? 12, 그 다음 B는 5, 그 다음 C는 13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25 더하기 5니까 얘는 30이 되는 거고 양변의 2분의 1을 약분하고 그 다음 5로 약분하게 되면 6 약분하게 되면 2 따라서 반지름 R은 얼마? 2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내심 외심 문제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나올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각 ABC, 바로 요각이 직각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으로 주어진 원의 중심을 5라고 하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선생님 기억으로는 수원 아니면 수원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선분 A, B의 길이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내접하는데 내접은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 거리가 얼마? 3.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 거리가 얼마? 3.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는 순간 얘네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요 각과 이 각은 동의각으로 같아서 삼각형, 자, 이 점을 H라고 할게요. DOH와 DAB는 어떤 삼각형? 그렇지, 닮음인 삼각형이 됩니다. 닮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닮음인데, 자, 닮음 B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직선 AO가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직선 AO가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DB의 길이는 4래요. 근데 나 이거 길이 아는데? HB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 3이니까 DH의 길이는 이거 1이네. 1대 3이구나. 1대 3이 되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길이가 3이니까 내가 AB의 길이는 9 더하기 3인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봐보자. 선분 AB의 길이와 이 AB의 길이와 원 O의 교점을 누구? 2라고 할 때 선분 A2의 길이는 얼마? 바로 나와 있지. 9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선분 CD의 길이. 선분 CD의 길이는 여기에 있어요. 얘를 X라고 할까? 선분 CD의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 얘들아 지금 길이로 갔잖아. 길이. 그러면 내심이 주어졌으니까 같다 이런 거 쓰겠지. 자, 봐봐. 이게 접점, 원밖에 한 점. 이 길이가 9니까 접점과 A까지 이 거리가 9라는 얘기예요.
그지? 점 B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3이니까 요 거리가 3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DH가 1이니까 접점에서 C까지 거리는 X 플러스 1이거든요. 요런 거 정확하게 해야 돼. X라고 하면 안 되지? 모르는 길이 CD를 내가 X라고 뒀으니까 접점에서 C까지의 거리가 X 플러스 1. 그러면 접점에서 C까지 요 거리도 X 플러스 1.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두 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길이랑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넓이 이용해도 되겠네? 자, 피타보다 우리 넓이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2, 높이 얼마? x 플러스 1에 3을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써도 되고 내심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즉 12 더하기 화면 전환이야. 12 더하기 빗변의 길이는 x 더하기 10 그리고 높이는 얼마였냐면 x 더하기 4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약분해서 구하게 되면 자 좌변은 4 곱하기 x 더하기 4고 우변은 2x 더하기 16 더하기 10이니까 26이 되네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2 약분하면 13 2x 더하기 8이 x 더하기 13이니까 x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CD의 길이 요 위에 있네요. 위에다 적을까? 이 길이는 5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넘겨서 또 우리 내심을 이용하는 문제. 요거는 요것도 함수의 극한 수1에서 나왔었던 수2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 BC의 길이 요만큼이 얼마냐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그다음 극한이었나?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수원 수2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이 각 ABC가 몇 도? 60도. ACB 이 각이 얼마? 2세타. 이렇게 된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세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미적분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초월함수의 극한.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게 내심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과 연결하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 각의 크기가 같다. 요런 걸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C랑 연결하면 이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지? 그렇지.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리를 알아야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성질을 알아야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 각이 세타니까 자 얘들아 봐보자. 주어진 이 각이 30도면 이 길이는 얼마? 그렇지. R 루트 3.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지금 높이가 R이고 이 각이 세타니까 R 나누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1인데 걔는 두 개 길이 합이지. R 루트 3 더하기 R 나누기 탄젠트 세타예요. 그래서 얘를 R로 묶게 되면 루트 3 더하기 1 나누기 탄젠트 세타고 그게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R을 구하면 역수를 취해서 루트 3 더하기 1 나누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 R을 세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거고 뭐 분자분모의 탄젠트를 더 곱하면 조금 더 깔끔해지려나요? 탄젠트 세타 곱하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현 교육과정 간접 범위로 굉장히 뭐 수원, 수투, 미적분 구분하지 않고 나오는 뭐 기하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확통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연쌤의 갑툭튀 여러 가지 고교 중학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하시고 꼭 복습까지 마무리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꿈을 훨훨 펼쳐서 날아가시길 응원할게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